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전북대학교 제17대 총장으로 이남호 또 신임 총장이 취임을 했는데요. 오늘 또 대학 발전과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변에서 축하 또 격려 많이 받았을 텐데 네.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전북대학교 가족 수가 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거대한 지금 범선인데 그 순항을 이제 책임져야 할 그런 좀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총장 혼자서 걸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구성원들 또 지역민들 도움 받아서 잘 이끌어서 네. 더욱 발전시켜야 되겠다. 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제 그렇게 인상 자체가 까다로운 분일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서 교직원들이 긴장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으신지 아니면 예. 사실 좀 까다롭다 이런 얘기. 네. 아마 이제 제가 산학협력단장 시절에 예. 비교적 우리 같이 일했던 직원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께 펼쳤던 정책의 기조 네. 이런 것들이 좀 인센티브형 정책을 펼친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는 또 상당히 엄격하게 그렇게 또 적용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새 인사 조직 개편도 지금 완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부처장이라든지 인사가 다 끝난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어떤 점에 이제 초점을 좀 두셨는지요? 우선은 이제 제가 4년 동안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이제 구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실질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 그렇게 좀 갖췄고요. 예. 특히 지금 약학대학 유치 문제를 위해서 약학대학 유치 추진단을 좀 조직을 갖췄고요. 네. 또 명품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 아트 그린 캠퍼스 조성 추진단을 두는 것이랄지 네. 그런 좀 조직 체제를 갖췄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이제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맞는 분들로 이제 조직을 개편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주로 보직 인사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탕평도 있을 수 있고 또 역량도 있을 수 있고 또 파격 인사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발탁도 있을 수 있고. 네. 첫 번째 요건은 책임감, 그 다음에 또 역량,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도 크고 작게 보도도 나갔었지만, 네거티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잡음도 있었잖아요. 예. 이제는 그걸 다 봉합하고 한데 아우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또 선거 과정에서 또 그런 잡음들 이제 다 또 마무리가 잘 된 것 같고요. 특히 보직자 임명 동의, 사실 이제 교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일괄 타결, 만장일치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교수 협조를 잘 받았습니다. 불협화음 없이요. 예. 이른바 이제 밀착형 소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팀도 따로 꾸리셨다고요. 예. 소통을 좀 조직들과 또 교직원들과 학생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소통을 중요시한 것 같아요. 소통, 복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모든 우리 총장님들이랄지 또 리더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은 그렇게 흔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총장 직속으로 소통 복지팀을 두어서 늘 소통 복지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체제를 좀 갖췄다. 네. 아마 대학으로서는 처음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대학을 이제 4년째 나왔지만 대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에 총장님과 학생과 대화하고 뭔가 이렇게
그 건의하고 이런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예. 기존에는. 예. 예, 우리 뭐 신임 총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좀 잘 해결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의지로 보면. 예, 앞으로 이제 그 소통 복지팀에서 예.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또 도출해내고 해서 많은 고민을 아마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취임 후 소감 앞서 오셔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어깨가 무겁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안 어려운 곳이 없잖아요.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저기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다 어렵다고 하는데 대학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말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네. 뭐 그런 상황이다. 뭐 그 이후로는 첫 번째로는 지금 재정 압박 문제. 뭐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년 동안 우리 등록금이 또 동결 또는 인하 되어왔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이 좀 오랫동안 좀 축적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네. 뭐 또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네. 많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이제 갈수록 줄어든다면서요. 예, 예. 뭐 그래서 대학의 입학 자원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또 대학의 정원 조정 문제, 구조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됐다고 봐야죠. 2018년 그때가 이제 체감하기에는 그때부터가 시작된다면서요. 이제 갈수록 뭐 대학교도 이제 줄여야 되고. 예. 네. 뭐 저희도 이미 뭐 올해 또 한 450명 정도 2017년까지 네. 450명이면 큰 단과대 하나거든요. 그렇네요. 예. 예. 그 정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몸집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뭐 그 줄이는 과정에서 또 각 계열별, 분야별 여러 가지 또 이해 충돌 또 그러면서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의 책무 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방송은 이제 그 지난해였던가요? 그 산학협력단장님 맡으셨을 때 이제 출연하시고 예. 또 이번에 또 오셨는데 사실은 산학협력단장 하시면서 크고 작은 국책 사업 하면서 이제 큰 돈 많이 만지는 자리가 또 그 자리잖아요. 많이 끌어오기도 하고 재정 관련돼서. 예. 그래서인지 7천억 원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예. 예. 자신 있으세요? 뭐 자신 있습니다. 해야죠. 네, 네. 예.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음. 아까 말씀드린 그 재정 압박 문제. 음. 결국은 그 문제의 돌파구는 지금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방법,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네. 지금 연구비 네. 수주 문제 두 가지인데 그 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지방 대학으로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저희 대학의 경우에 사실 전임 총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1년에 한 60억 내지 7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더 늘어날 수도 없고 항상 그 정도. 뭐 이제 좀 네. 늘려가야죠. 예. 여러 가지 늘려가야 되겠지만은 뭐 한계가 현재로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남은 돌파구는 그 R&D 연구비 수주 문제. 연구비. 예. 네. 현재 정부의 올해 네. 연구비 예산이 19조 원입니다. 20조 가깝네요. 예,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죠. 음. 또 이 연구비 수주 시장은 이 자유 경쟁 시장이거든요. 또 많이 유치하면 할수록 좋은 평을 받는 또 그런 또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만큼 또 준비하고 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관련돼서 이제 프로젝트 수주를 많이 하는 게 이제 관건이겠네요. 예, 20조가 형성돼 있고 예. 능력만 되면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들이 또 바빠지겠네요. 차체 이제 교수님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네. 내시고 그것을 이제 대형 국책 사업으로 지자체랄지 지역의 기업들과 협의해서 국책 사업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유치하고 결국 작은 소액 과제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런 뭐 대형 국책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좀 많이 유치해내는 것.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학을 전라북도 보리에서 전북 전라북도 최고의 취임하시면서 슬로건이 이제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예. 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성숙이라는 게. 우선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올리면은 성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라면 성숙은 좀 바르게 변화하는 것이다. 또 성장이 수치랄지 예. 그 지표를 중시한다면은 성숙은 가치랄지 브랜드 뭐 이런 것을 좀 주목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장 시대에는 호흡이 좀 빠르죠. 네. 단기 성과, 단기 목표, 조바심 내고 이런 거라면은 성숙은 좀 호흡이 길다.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고 항상 좀 크게 생각하고 네. 뭐 그런 것이 성숙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학이 그래야 될 시기가 됐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 뭐 과거 10년 동안 저희 대학 네. 급성장했다고들 뭐 주변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해왔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현재의 기초 체력으로는 여기까지 정도가 한계다. 그러면 결국은 이 단계에서 저희가 한 번 더 네.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성장의 방식에 변화가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밀어붙여서 지금까지 왔지만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이제는 긴 호흡을 좀 가다듬을 때가 앞으로 이제 또 다른 비전을 위해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뭐 지금까지 개별적 성과 네.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집단적 또 자원적 그런 좀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 그 계획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요. 레지덴셜 칼리지와 오프 캠퍼스 제도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이제 좀 말씀드리기 전에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 네. 배경, 이걸 좀 말씀을 올리면은 지금까지의 우리 대학의 뭐 비단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고 뭐 대부분의 대학의 그 인재 양성의 미션이라고 한다면은 스펙 쌓기, 또 학원형 교육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 대학으로서 그 스펙 쌓기만으로 네. 과연 소위 그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그 강고한 벽을 허물 수 있겠느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우리 전북대학교만의 색깔이 좀 분명한 네. 그런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스펙 쌓기도 좀 병행돼야 되겠죠. 그러나 스펙 쌓기의 일변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출발선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인성 교육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네요. 뭐 주로 이제 인성, 사회성, 또 공동체 리더십,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 네. 뭐 주로 그러한 것들이 또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속에서 좀 해결이 되겠네요. 해결이 되도록 네. 그렇게 좀 목적으로 이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레지던셜 칼리지와 오프 캠퍼스인데 예. 이제 기숙형 뭐 학교 생활을 하는 건가요? 레지던셜 이제 칼리지라고 하면 예. 뭐 기숙형 대학 또는 거주형 대학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기숙사가 지금까지는 종래에는 단순히 그냥 거주 공간, 어떤 삶의 공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모처럼 지금
대학에 들어와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중요한 기회인데 그걸 단순히 거주 공간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이건 낭비다. 그래서 그 기숙사 생활 플러스 거기에 생활 교육의 장, 생활 교육 기능을 좀 가미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전원이 네. 기숙사에 입주를 해서 기숙사를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학점, 공동체 생활도 등등 해서 네. 6학점 정도를 그 기숙사에서 이수하도록 네. 하는 제도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00명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한 학기씩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 신입생한테 배정된 수용 규모가 지금 2,000명은 넘어서고 있거든요. 현재 네. 저희 대학의 수용 규모가. 그래서 이제 한 학기씩 한다면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걸 이제 점진적으로 좀 늘려서 1년으로 좀 늘려갈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또 신임 전북대학교 17대 이남호 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 시간 아마 전북대학교에 이제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학부모님들이 궁금할 게 뭘까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대신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아이 잘 좀 가르쳐 주셔서 장학금도 좀 많이 주시고 또 이왕이면 해외 연수도 좀 이렇게 학교에서 보내줬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졸업할 때는 취업 걱정 좀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다일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씀 또 준비하셨는지요? 예, 뭐 아까 레지던스 칼리지, 오프 캠퍼스, 뭐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표를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뭐 해외 연수도 지금은 해외 봉사단 프로그램 따로, 또 어학연수 프로그램 따로, 또 현장 실습 프로그램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좀 관리해서 많은 학생들이 8학기 다니는 동안에 한 학기 이상은 반드시 캠퍼스를 떠나서 생활해야 된다. 그것이 오프 캠퍼스 프로그램입니다. 캠퍼스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떠나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거기에서 어떤 교육의 목표를 좀 달성해내겠다. 결국 그런 것들이 취업의 질, 취업의 양으로 연결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역 정서에서는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전북대학교만 자녀가 들어가도 효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등록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7천억 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책사업 유치해내겠다 했는데 그 돈을 가져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장학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겠죠. 물론 이제 그 7천억 예산 중에서 직접 투입되는 예산도 많고 또 그 7천억이 사실은 이제 교수님들의 연구 진흥을 위해서 쓰여진다면은 그동안에 기성회계에서 부담했던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부담했던 부분이 결국은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학생의 교육의 질을 위해서 또 장학금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그 여력이 마련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 좀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약대 유치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산학협력단장님 모셨을 때도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 유치하는 데 있어서 기회는 있는 건지요? 뭐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전북대학교가 2단계에서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 중에 하나가 약학대학 유치 문제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절박함과 자신감 이 두 가지 가지면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논리는 충분합니다. 우리 전북대학교에 왜 약학대학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들이고요. 다만 이제 범도민들께서 성원해 주셔야 되고 같이 힘을 좀 합쳐줘야 좀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인다면은 우리 전북대학교에 약학대학이 있어야 되는 그 절박함. 그 이유는 저희가 그
약사 배출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전북대학교의 약학대학은 네. 저희는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한 연구 중심, 네. 융합 중심의 약학대학을 지금 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이면의 목적이 있었네요. 예. 네. 뭐 그 이유는 이미 저희 대학에는 의전원, 또 치의학 전문대학원, 네. 수의과 대학, 그것은 물론이고 또 관련된 자연대, 농생대, 환생대, 또 공대, 그 주변 분야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인프라가. 네. 핵이 지금 하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학대학이 유치된다면은 뭔가 좀 완성이 된 듯한. 예, 완성이 되면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막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부나 이런 곳에서는 인구 비례해서 지역에 따라서 지금 약대를 주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춘 전략이 또 있어야 되는데요. 단순히 그냥 절박함으로 주십시오 해서는 또 안 주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정치 논리인데요. 예.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저희 도내에 있는 약학대학의 입학생의 60% 이상이 사실 외부 지역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한 이후에 가서 약국을 개업한다면은 자기가 다녔던 대학의 소재지보다는 출생지에 가서 개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또 그 논리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충분히 있고요. 특히 아까 그런 전제는 약학대학의 목적이 단순히 약사 배출이라는 그 전제 하에서 지금 그 논리는 성립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차원을 넘은 어떤 R&D 쪽에 연구 중심에 네.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설득해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R&D 쪽을 또 목적으로 삼아야지 또 국책 사업할 때 또 정부의 그 또 돈을 따올 수가 있죠. 예. 아까 7천억 유치도 결국은 약학대학에 유치되면서 많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네. 기존 최근 몇 년간 전북대학교 위상도 많이 참 높아졌고요. 인지도도 이제 브랜드의 어떤 학교 브랜드로서도 이제 이미지가 많이 올라갔는데 전북 지역과 우리 전북대학교 또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거점 대학으로서의 전북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당연히 이제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내는 그 비전, 전략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드려야 된다. 그런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과 늘 함께하고 또 경계가 없어야 된다. 이게 지역인지 대학인지 캠퍼스인지 그런 구분이 없는 지역과 하나가 되는 대학. 뭐 흔히 이제 대학 도시라고 그렇습니다. 외국은 그 대학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전북대학교가 우리 지역의 교육이랄지 문화, 산업의 어떤 전진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님들 보면 특히 국립대 총장님들은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도 이제 많이 찾아다니시고 학교 행사 외에도 이제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체력적으로는 건강 괜찮으세요? 건강하신 편이세요? 뭐 보기보다는 건강한 편입니다. 뭐 또 산학협력단장 사실 그것도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3년 6개월 또 수행해 왔었고 뭐 지금까지 또 감기 몸살 한번 걸리지 않고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 전체 이제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방송 또 모처럼 출연하셨으니까 또 전북대학을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과 또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인사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 출발선에 저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타계에 나가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그런 명품 브랜드를 갖춘 대학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랄지 지역민들께서 진정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많이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전북대학교가 또 역할이 있잖아요. 네. 예, 전북대학교가 잘 되면 우리 전북도도 같이 더불어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또 맞는 첫 새해이기도 한데 계획하신 대로 잘 모든 게 잘 풀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